네, 안녕하세요. 투자 하이패스 진행을 맡은 스마트 PB센터 염정 차장입니다. 오늘도 이동근 센터장님 같이 모시고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근입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해 볼 부분이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시장에 좀 위축된 이런 상황, 그리고 지난주 FOMC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좀 전개될지 5월 시장 전망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일단 FOMC 결과에 따른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져갈지, 시장 환경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하면서 시장 조금은 다소 움츠러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 대금도 지난주부터 급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이 부분에서는 2차전지 쪽의 섹터의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으로 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빅 이벤트들이 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지난주에 그 FOMC가 끝났는데 결국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의 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 인상을 했고요. 결국 이제 시장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반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0.25%의 금리를 추가로 인상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난 것이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성명서의 내용이라든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사실 관심이 좀 쏠려 있었는데,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전 성명서에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약간의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견제할 필요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분기 중에 경제활동은 미미한 속도로 확장했다는 표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아주 조금 디테일한 표현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톤 다운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파월 의장은 그 인터뷰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금융 안정, 또 중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급격한 신용경색이 발생하거나 인플레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는다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는 언급.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지나친 낙관은 여전히 좀 경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준의 지금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이전부터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앞서가면은 연준이 이 부분을 좀 가라앉히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그 추가적인 금리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이번에 연준이 어느 정도는 조금 좀 확인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그런 거죠. 파월 의장이 현재 수준의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일 수 있다라는 발언, 그리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최저금리에 가까워졌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이게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가능성을 좀 시사했다라는 거죠. 사실 시장은 아시겠지만은 이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드와치의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은 9월 FOMC 이후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결국 연말 기준금리 지금보다 한 75bp 하락한 수준, 그래서 4.25에 4.50, 이 정도를 지금 이미 반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반영은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 정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은 그러한 기대감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기까지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타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당장 최근에 이제 지표들, 예를 들면 간밤 같은 경우도 기대 인플레라든가 또 소비 지출 전망이라든가 이런 그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지표들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설왕설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반영되기도 할 거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할 거고, 이러면서 시장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이 그 향후 금리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임금, 경제성장세, 고용지표,
그래서 이런 그 일반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요소들뿐만이 아니라 뭐 신용긴축 상황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중소형 은행들의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어떤 그 참고를 해서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역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또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은 충분히 뭐 이런 그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라든가 또 이제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시장의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보다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더 중요한 관심 포인트인데요. 시장이 일단은 한 2, 3주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갈 수 있을지 5월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렵고 저는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한미 금리 차가 사실 역대 최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이탈할 수 있는 우려 등 여러 가지가 사실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5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제 국면에서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그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특히 그 가장 큰 최근에 어떤 그 이슈였다면은 역시 이제 뭐 몇몇 종목들이 뭐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증시 내에서의 어떤 레버리지 과열 우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 해소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시장에 오래 이제 그 시장 오래 보시고 시장에서 이제 오래 몸담고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시장이 이제 이미 경기 둔화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에서 시장은 덧점을 다지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미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어떤 지방은행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연준의 긴축적인 스탠스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이제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 투자 환경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경기 둔화의 국면을 나타내고 있고 간밤에 나온 뭐 소비 지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정말 경기가 좀 둔화가 되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침체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도 자꾸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연착륙 또는 이제 침체가 오더라도 약한 침체 이런 부분들의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저는 그렇게 뭐 시장을 마냥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회복세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작년 10월 이후에 7개월째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상승폭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PMI의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 회복의 속도라든가 강도에 대해서 불안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기 회복의 방향성은 저는 계속해서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펀더멘탈도 놓고 볼 때 긍정적인 변화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4월의 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23개월 만에 상승 반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12개월 선행기 EPS도 상승 반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시장에서 가장 좀 불안했던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장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펀더멘털의 방향성이 바뀌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상황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만 놓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악재 요인들의 영향력은 조금 일단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조금 시장이 어려운 국면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수의 저점 확인이라든가 반등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저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이제 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회복이 돼야 되겠죠.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 약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업종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주도주의 공백,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어떻게 좀 이제 이게 변화할 것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시장 반등의 관건은 1차적으로 거래량의 회복, 그리고 시장 패턴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시장에서 조금 최근 며칠 동안의 장을 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반등 시도의 과정에서 뭐 특정 업종이라든가 종목으로 좀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순환매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미 조금 이제 뭐 소외되어 있던 업종이라든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2차전지가 좀 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사실 결국은 이러한 어떤 순환매의 패턴이 조금은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다시 한번 중요해진, 그동안 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2차전지 사면 먹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부터는 다시 이제 업종이라든가 종목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저는 차장님께서 조금 그런 쪽에서 어떤 업종을 말씀해 주실지 이 부분에 좀 기대가 됩니다. 차장님께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업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최근에 고민이 2차전지 섹터에서 다음 주도 섹터가 어떻게 옮겨질지 여부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서 2차전지가 사실 또 빠져버리면 코스닥 지수 자체는 지금은 조금 더 조정을 받거나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좀 높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흐름 자체는 조금씩이지만 중소형 섹터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뭐 로봇 쪽 관련해서는 최근 한 달 이상 조정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반등, 기술적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모멘텀이 좀 붙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애플 실적 관련해서도 예상치보다도 사실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애플 관련된 이슈와 함께 저는 최근에 이제 OLED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OLED 시장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 일단 OLED라기보다 큰 틀에서는 디스플레이 시장이겠죠.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사실 1년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작년 1년 동안 거의 주가가 거의 LG 디스플레이가 반토막이 났고, 그에 대한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진, 그리고 영업 적자가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4월에 있었던 삼성 디스플레이의 4.1조 규모의 OLED 투자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를 통해서 OLED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지금 변화나는 좀 국면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OLED 시장, LCD 시장 쪽이 이제 완전히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레드오션이 됐기 때문에 LCD 시장은 연간으로 봤을 때도 성장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OLED 시장에 대한 앞으로 비중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에 따른 뭐 소재, 부품, 장비 업종 쪽으로 조금 온기가 좀 확산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애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애플이 뭐 아이폰, 역시나 아이폰 비중이 워낙에 좀 높습니다. 판매 비중이 높아서 아직은 뭐 아이패드, 맥북 쪽에 실적으로는 그에 대한 부분 반영할 수 없지만, 2024년부터 아이패드라든지 중대형 IT, 중형 IT 기기 쪽에 OLED 탑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OLED 시장의 확대가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차량용 OLED에 대한 또 전반적인 채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2차 전지에서도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 소재부터 뭐 장비까지 이어지는 이제 밸류체인이 있는데, 뭐 OLED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비 업체들도 있고요. 거기다 또 OLED 소재 관련된 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에서 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좀 형성이 좀 되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사실 또 그 중에서 종목별로 선별을 해야 되고, 또 종목별로 지금 주목도가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재 업체입니다.
있습니다. 소재 업체인 P&H 테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P&H 테크 같은 경우에는 OLED 소재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OLED 소재 생산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력 소재인 고글절 PCL이 그 국산화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는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쪽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최종 고객사는 이제 북미 쪽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OLED 소재 쪽이 대부분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재 원료 쪽을 합쳐서 거의 뭐 90% 이상 전체 회사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OLED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이에 대한 모멘텀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매출 비중이 워낙에 좀 높고 LG 디스플레이 쪽으로의 이제 매출액이 나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2021년도 이후부터는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연간 한 30% 정도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올해 역시도 비슷한 양상의 실적 성장세를 좀 가져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중소형 쪽에 좀 국한됐었더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블릿이라든지 그리고 전장용 OLED 쪽에 대한 전방 산업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태블릿 차량용 그 OLED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면 최근에는 이제 중형 OLED가 중요한 게 스마트폰 OLED는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이 좀 시작이 됐는데 아직은 이제 중형 OLED 시장이 아직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고 지금 중형 OLED라고 하면 태블릿 PC가 보통 애플의 기준으로 10에서 11인치 정도 되는데요. 거의 스마트폰 크기의 표면 화면의 크기가 뭐 한 3, 4배 정도 된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현재까지는 차량용 OLED 쪽, 차량 디스플레이 쪽도 한 10에서 10인치 초반이라고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좀 뉴스가 계속 나왔지만 차량이 이제 고급화되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카 중심으로 차량이 계속해서 변환해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차량용 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구현이 차량 전반부에 전반적으로 좀 깔린다라고 하면은 중형 OLED, 지금 태블릿 쪽보다 몇 배는 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점차적으로 중형에서 중소형에서 중형 OLED 쪽으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대형 OLED, 이제 TV 쪽으로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차량용 OLED 쪽에 대한 부분, 중형 OLED까지 시장이 얼마나 좀 빠르게 더 크게 확대될지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장비 업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요. 장비 업체 중에서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이 OLED 장비 업체이긴 한데 증착기 장비 업체인데 사실 이 종목은 2021년도에 또 메타버스 관련주 쪽으로 또 엮였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OLED 장비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증착 장비가 전체도 매출액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OLED 장비 쪽에 대한 비중이 워낙에 높은 회사고요. 그리고 애플,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번에도 선익 시스템이 또 크게 뉴스가 한번 나왔었던 게 애플에서 LG 디스플레이에게 증착기 쪽을 기존의 일본 업체 쪽에서 쓰던 것을 선익 시스템 것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LG 디스플레이가 선익 시스템을 애플에 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 어느 정도의 소정의 성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제품에 비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30-40% 절감 효과가 있다. 결국은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선익 시스템에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OLED 관련주로 장비 업체로 시장에서는 가장 좀 주목받는 효과, 가장 큰 시장에서 이제 어떤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OLED 섹터를 좀 움직이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 면에서도 2021년도가 전체 영업 적자였는데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특히나 작년 4분기의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 작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3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4분기 이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좀 반영된 것인지 실적이 전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작년
흑자 전환 그리고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OLED 쪽에서 종목을 좀 선택하실 때 소재주 그리고 장비주를 좀 나눠서 대표적인 종목 중심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OLED라든가 뭐 이런 그 IT와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시장에서 좀 소외가 돼 있었던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종목 쪽에서도 한번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시장의 어떤 하나의 그 좋은 대응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종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제 지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좀 이제 제가 좀 뭐 얘기를 덧붙인다면은, 사실 이제 이번 주는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장은 좀 종목 장세의 모양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순환매의 모양이. 사실 그런 와중에도 좀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표적인 것들이 역시 지금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사실 최근에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또 이제 뭐 어닝 쇼크가 나오거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거나 이런 쪽은 뭐 항상 그 실적 시즌에 뭐 반복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그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어닝 시즌에 대한 이런 그 요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이 저는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지금 코스피 200만 놓고 봤을 때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뭐 전망치를 상회한 기업들이 거의 한 40%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워낙 기대치가 낮아가지고 이 정도만 나와도 지금은 좀 나쁘지 않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이제 뭐 전반적인 시장의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지금 조금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실적 변수가 이제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로 시장에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연달아서 CPI, PPI가 발표가 됩니다. 4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해석할지가 또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어질 주가 흐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FOMC, 5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대응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어떤 기존의 어떤 정책 방향성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4월 CPI라든가 PPI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전망은 4월 CPI가 전년 대비해서 한 5%에서 5.2% 정도의 어떤 이런 지금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를 때는 정말 빠르고 강하게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둔화가 될 때는 굉장히 느리고 약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연준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정해놓은 2%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은 또 이제 항상 이 기대치라는 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또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분명한 것 하나는 이제 어떤 그 물가의 둔화 속도는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완만해지고 있지만은 방향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뭐 거슬러 생각해 보면은 뭐 8%, 7% 이런 수준도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는 확실히 물가가 둔화가 되고 안정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물론 이번에도 또 이제 만약에 물가가 발표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또 시장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뭐 대전제는 결국 물가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다. 이 부분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꽤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거의 반세기 만에 최저치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이 가장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변수인 고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는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어떤 그러한 수준까지 이런 뭐 물가라든가 고용이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도 잠깐 뭐 그런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그 스트레스 또는 노이즈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그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기본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인들을 계속해서 체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좀 신경 쓸 것들이 많다.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그렇게 되면은 저는 결국은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 지수는 박스권에서 또 다시 벗어나지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 섹터 간 흐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 우리가 뭐 작년부터 들어왔었던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요. 저는 뭐 지금부터는 이제 섹터의 순환매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조금 시장은 조금은 매매 관점에서는 조금 좀 짧게 보고 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하면서요. 이번 주에 있을 빅이벤트, CPI 그리고 PPI 관련된 이슈를 보시면서 시장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동근 센터장님과 함께 방송을 해봤는데요. 투자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서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